가을비가 내리는 1999년 서울. 영내 헤어살롱 네온 간판 불빛이 젖은 보도 위에 부서진다. 헤어드라이어 소리와 샴푸 향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영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10년 전 버스 안내양이던 그녀는 이제 미용업계에서 성공한 여자 사장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진 못했다. 사장님, 예약 손님 오셨어요. VVIP요. 직원의 목소리에 영내는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언니. 오랜만이야. 종이었다. 10년 전 미용실 문턱을 스치며 사라졌던 그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종이는 더 이상 20대 풋풋한 소녀가 아니었다. 짙은 메이크업, 고급 수트, 어깨에 걸친 브랜드백. 성공한 연예 매니저의 차가운 포스가 가게 안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언니, 10년 동안 내가 사라진 이유 이제 말할게. 영예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은 종이의 어깨에 수건을 둘렀다. 드라이어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묻히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도 함께 깨어났다. 7년 전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사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선택.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이 거울 속 눈빛을 통해 교차됐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우산에 빗방울이 맺힌 채 제필이 들어왔다. 의사 가운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한층 성숙해진 눈빛으로 영내를 바라봤다. 영내야, 너 아직도 그 버스 생각해? 영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종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잊고 싶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제필 오빠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다시 시작선 위에 놓였다. 밤. 헤어샵 불이 꺼진 후 골목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과거 종이를 쫓던 추격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 1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결국 다시 돌아왔군. 종이 씨. 종이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10년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영예가 대신 뒤집어 쓴 누명. 그것이 오늘 이 재회의 진짜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알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끝내자고. 다음 날 아침 영내의 살롱 앞에서 제필과 종이, 영내가 마주했다. 공중전화 박스에 걸려있던 전화가 울렸다. 종이가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처럼 내가 선택해. 도망치든가 아니면 그 친구를 잃든가. 종이의 손이 떨렸다. 영예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종이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언니. 이건 내 일이야. 하지만 이번엔 영예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우리 일이야. 제필은 오랜 시간 억눌러온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영예야, 나는 너랑 그날부터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내 추억 밖에 있던 적이 없어. 영예의 눈이 흔들렸다. 수많은 밤 미용실 뒷방에서 홀로 들었던 빗소리들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은 건 종이와의 우정이었다. 그리고 죄책감이었다. 종이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미묘한 미소가 새어나왔다. 역시 나보다 언니였구나. 그러나 이건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었다. 그날 밤 종이는 영내 몰래 추격자와 만나기로 결심한다. 내가 사라지면 언니는 안전해지겠지.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도망, 희생, 반복된 선택. 하지만 영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도망가지 마.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999년 11월의 어느 밤. 종이가 혼자 골목길로 향하던 찰나 뒤에서 누군가 그만해, 종이야. 외쳤다. 영내였다. 그리고 뒤이어 제필이 달려왔다. 추격자는 칼을 들고 있었고 10년 전처럼 모든 게 반복되는 듯한 데자뷰의 순간. 영내가 종이 앞에 몸을 던졌다. 이젠 내가 널 지켜. 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의 사이렌, 번쩍이는 네온, 빗방울, 그리고 영내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제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영내야, 버텨.
제발. 종이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언니 안 돼 또 나 때문에. 며칠 후 병원. 영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제필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번엔 나 혼자 아니야. 종이도 있어.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종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 고백했다. 1989년의 사고, 도피, 그리고 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VVIP의 세계로 들어갔던 선택. 그리고 1999년까지 이어진 추격. 언니 미안해. 나만 살아남아서. 영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종이를 끌어안았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거면 충분해. 그 순간 10년의 균열이 조용히 봉합되는 듯 했다. 겨울 저녁. 청하운수 버스 정류장. 1980년대와 90년대를 잇는 마지막 공간. 세 사람은 오래된 버스에 함께 올라탔다. 차창 밖엔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스산하게 서 있었다. 이 버스 기억나? 어떻게 잊겠어.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엔진 소리와 함께 플래시백이 삽입된다. 안내양 유니폼을 입은 영례, 웃는 종희, 설레는 제필, 그리고 모두가 함께였던 시절. 제필은 영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제 그만 과거에 묶여있지 말자. 종희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로 나아가자. 2000년의 첫 해가 밝은 어느 날 아침. 영례 헤어살롱의 문이 다시 열렸다. 종희는 파트너 매니저로, 제필은 조용히 그 곁을 지키는 동반자로 서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1989년 사총사 다방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추억은 아프지만 살아남은 자의 약속이 된다는 캡션이 적혀 있었다. 종희가 말했다. 언니, 우리 이 사진 안 버릴 거지? 영례는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지.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버스의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길게 울려 퍼졌다.